네, 지난 시간까지 김민수 씨 이야기 잘 따라오셨죠? 김민수 씨는 이제 AI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이해하는데 꽤 익숙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AI 활용이 많이 편해졌겠네요. 맞습니다. 김민수 씨는 일상생활에서도 AI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AI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투자하기 좋은 ETF 추천해줘.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자, AI는 특정 ETF를 추천하면서 수익률, 시장 전망, 안정성까지 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숫자와 근거도 있어서 전문가 리포트처럼 보였죠. 그럼 믿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김민수 씨도 더 알아보려고 검색을 했고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는 투자 글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더 신뢰가 갔겠네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 리딩방에서 자세한 정보 제공이라는 문구와 링크가 있었습니다. 아, 위험 신호네요. 맞습니다. AI의 답변, 인터넷 정보, 투자 유도,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김민수 씨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이어지네요. 네, AI는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지만 그 내용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죠. 자, 오늘은 AI가 왜 틀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익히고 금융사기에 속지 않는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AI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야 할지를 배웠고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AI를 잘 쓰면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믿으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AI를 잘 쓰는 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AI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오늘의 키워드는요, 도구에 속지 마라입니다. AI는 완벽한 도구가 아니고 중요한 건 도구를 잘 다루는 것만큼 도구에 속지 않는 판단력을 갖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AI를 똑똑한 조언자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한계도 있고 잘못된 답도 하고 심지어 사기꾼들이 AI를 이용해서 사람을 더 정교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 활용법이 아니라 안전한 활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죠. 여러분, AI를 잘 활용하면서 내 돈도 안전하게 지키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까지는 AI가 정말 유용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동시에 궁금한 것도 생겼거든요. AI가 알려준 게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AI가 틀릴 때는 왜 틀리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AI가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본다는 점입니다. 이미 축적된 데이터, 이미 일어난 일, 이미 기록된 패턴을 바탕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뭔가 예측해준다고 해도 그건 결국 과거 통계의 연장선에서 보는 거군요. 자, 문제는 세상이 과거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데이터만 쌓여 있었다고 해보죠. 그 시점에 AI는 당연히 상승 패턴을 더 강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위기 같은 충격이 오고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정책이 바뀌면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하죠.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항상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AI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편향도 그대로 학습합니다. 편향이라면 어떤 건가요?
자,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AI도 그 기울어진 시각을 따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금융 맥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과거에 직장인은 안정적이다라는 인식이었으면 프리랜서는 불안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AI는 지금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더 보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거 평균으로 평가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 신용 데이터에서 특정 지역의 연체율이 높았으면 성실한 개인도 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연령대의 과거 데이터가 나빴으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그 연령대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AI가 차별한다기보다는 차별적인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편견이 데이터에 들어있으면 AI는 그 편견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결과를 볼 때 반드시 왜 이런 판단이 나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코코! 여기서 구분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편향은 데이터 자체의 문제예요. 자, 과거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으면 AI도 치우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AI가 직접 만들어내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루시네이션, 환각입니다. AI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 말인가요? 맞습니다. 환각은 단순한 실수나 오타가 아닌 AI가 모르는 내용도 그럴듯하게 이어서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은 편향과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편향은 데이터가 편향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고, 환각은 AI가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각을 AI의 오류나 버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환각은 AI의 오류가 아니라 AI의 특성입니다. 환각은 고장이라기보다 오히려 AI의 작동 특성과 깊이 연결된 현상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자연스럽고 그럴듯하게 이어가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성이라면 고쳐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훈련받을 때의 목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AI는 이걸 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앞뒤가 맞아 보이기, 뭔가 도움이 되는 답을 내기.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자, AI는 정확한 답이 아니라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은 맞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모르는 것도 자신 있게 답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AI의 답변은 확률적이에요. 금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업 후에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는데, 챗 GPT에 최근 시행된 금융 규제 변경 사항 알려줘 라고 물어보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같은 내용을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직접 비교해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AI가 2026년 3월부터 LTV 규제가 75%로 변경됩니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답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없는 금융 상품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틀린 금리를 자신 있게 말하거나 잘못된 규제 정보를 전문가 톤으로 전달하기도 하죠. 무서운 건 그게 전문가처럼 들린다는 거네요. 그래서 환각을 알아채는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5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숫자나 날짜가 너무 구체적이면 의심부터. 둘째, 출처가 없다. 누가 어디서. 셋째, 조건 없이 단정한다. 무조건은 위험 신호. 넷째, 최신 정보인데 자신감이 과하다. 확인 필요가 붙어야 정상. 다섯째,
AI마다 답이 다르다. 그건 대부분 추측인 겁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어떻게 하죠? 자, 세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멈추고, 확인하고, 다시 물어본다. 자, AI의 답변을 바로 믿지 말고 공식 출처에 확인하고 AI에게 출처가 뭐야? 예외 조건은? 이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AI가 답을 바꾼다면 그건 환각이었던 거죠.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AI를 악용한 금융 사기. 이건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금융 사기의 특징은 딱 하나. 너무 진짜 같아서 위험하다. AI가 들어오면서 한국어가 완벽하고 목소리도 복제되고 심지어 얼굴까지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가 딥페이크 기반 화상회의 사기입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정교하게 흉내내서 마치 진짜 상사나 임원처럼 보이게 만든 뒤에 돈을 보내게 만드는 식이죠. 사람들은 보통 얼굴도 봤고 목소리도 들었으니까 진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전제가 깨졌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빈번합니다.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죠. 첫 번째, 가족 사칭 메시지. 두 번째, 투자 리딩방 사기. 자, 첫 번째, 가족 사칭 메시지부터 보시면요. 엄마, 나 지금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자녀의 말투와 정말 흡사합니다. 요즘은요, AI가 자녀의 SNS 글, 카톡 대화 패턴을 학습해서 진짜 그 사람처럼 메시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투자 리딩방 사기입니다. AI 분석으로 수익률 300% 보장! 이런 홍보 보신 적 있으시죠? AI가 분석했다는 그럴듯한 리포트까지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한 번쯤 흥미가 생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AI는 절대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로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AI를 이용한 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지나 광고 내용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이 상식적인가를 보세요. 진짜처럼 보여도, 얼굴이 보여도, 목소리가 같아도 상식적이지 않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사기 예방의 골든 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심할 것. 첫째,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다. 둘째, 문자 속 번호로 전화하지 않는다. 셋째, 앱은 내가 직접 설치하고. 넷째, 번호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는다. 결국 핵심은 상대가 제공한 경로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안 측면도 짚어보죠. AI를 쓸 때 어떤 정보는 절대 입력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어느 은행 쓰는지, 대출이 있는지, 지점이 어디인지, 카드 번호는 무엇인지, 금융 정보는 작아 보여도 조각조각 모이면 공격의 단서가 돼서 돌아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금융 관련 정보는 작아 보여도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다. 자, 지난번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내 정보는 AI에도 입력 금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같은 정보는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내 정보를 입력했다면 AI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저장 및 학습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밀번호 변경이나 카드 재발급 같은 후속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쯤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행동 원칙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행동 원칙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언제 의심할지, 어떻게 확인할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원칙인데요. 먼저 언제 의심할지, 의심 트리거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심 모드를 켜세요. 하나, 긴급성, 지금 당장, 오늘 안에. 둘, 비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셋, 과도하게 좋은 조건, 당신만, 지금만, 특별, 우대. 자, 넷, 절차 생략, 확인 없이 빠르게. 다섯, 개인정보 요구, 계좌 번호, 비밀번호. 여섯, 감정 자극, 큰 손해, 범죄 연루. 일곱, 출처 불명, 내가 먼저 요청한 적 없는 연락.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단 멈추고 확인! 다음, 어떻게 확인할지를 봐볼까요? 3단계 검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단계, 독립 경로로 확인. 상대가 준 링크나 번호는 무시하고 내가 직접 공식 경로로,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라고 전화가 왔으면 금감원 대표번호 1332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시간 벌기.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짜 기관이면 기다려줍니다. 사기꾼은 압박합니다. 3단계, 다른 사람과 상의. 사기꾼은 혼자 판단하게 만듭니다. 가족에게 한 번만 말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판단 원칙 5가지. 하나, 이해 못하면 하지 않는다. 둘, AI는 참고, 결정은 내가. 셋, 한 출처만 믿지 않는다. 최소 3곳에서 확인. 넷, 의심스러우면 하지 않는다. 다섯, 실수했으면 숨기지 말고 즉시 신고. 금감원 1332, 경찰 112. 창피함이 2차 피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뭘까요? 자, AI 시대의 현명한 금융 소비자는 AI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면서 확인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봐보죠. 1편, 도구를 이해하라. AI 원리를 알고 프롬프트로 활용. 2편, 도구를 활용하라. AI로 금융생활을 똑똑하게, 교차 확인 필수. 3편, 도구에 속지 마라.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판단력으로 안전한 금융생활. 자, 이 3가지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AI 시대 이전과 이후 금융 소비자로서 달라져야 할 딱 한 가지. AI가 알려줬으니까? 아니요. AI가 알려준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AI가 이 결론을 낸 근거는? 이 추천을 내가 검증할 수 있는가? 내 판단을 AI에게 넘긴 건 아닌가? 자, 이 세 질문을 습관처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AI 시대의 현명한 금융 소비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건 딱 3가지. 의심하기, 7가지 트리거 기억하기, 확인하기, 독립 경로로 직접 확인, 판단하기, 이해 못하면 하지 않기. 자, AI는 강력한 도구이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융 소비자를 위한 AI 기본 교육 영상을 마칩니다.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안전하고 똑똑한 금융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